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대방고시학원 제자분들 지금 이제 드디어 2023년도 1월 기출 분석 코드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이 벌써 현강 날짜로는 11일인가요? 뭐 그쯤 되다 보니까 12일인가요? 네, 그쯤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새해에 대한 그런 느낌은 좀 많이 퇴색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첫째 주는 좀 쉬어갔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 8주 정도에 걸쳐서 이 기출 문제들을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전에 이미 과정들을 잘 거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론은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기출 문제 풀이를 하면서 본인의 이제 어떤 허점이라던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이직하고 심화 과정을 거치시면서 봤던 그런 내용들, 교재들을 다시 보시면서 또 어휘 같은 경우는 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열심히 어휘를 외워주시면서 그렇게 또 이 8주간을 함께 좀 잘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후 커리큘럼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출분석 코드에 이어서 또 한 3, 4월 정도에는 우리가 오답 제거 코드라는 타이틀로 총 500제 정도의 문제를 또 풀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죠. 지방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 그렇게 해서 파이널까지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벌써 우리는 아직 좀 춥다 하지만 이렇게 눈 한번 감았다가 뜨면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잔인한 그런 어떤 상반기가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합격이라는 단 열매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어려움은 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무래도 개강일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이런저런 썰을 좀 풀지만 이게 다 여러분들이 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오늘 또 수업을 진행해 볼 겁니다. 자, 일단은 2023년 대비 기출분석 코드 자,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고요. 사실 이제 이 인강 제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현강 제자분들도 뭐 N수생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같은 N수생이지만 다른 학원에서 또 들었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초시생분들도 다양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반적인 내용은 좀 안내해드리고 가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출문제 풀이의 중요성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자면 이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출제 경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좀 너무 오래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한 3, 4개년 정도를 돌아보게 되면은 그 패턴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또 익혀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분석에 따른 개인별 취약점을 파악해서 자, 파악만 했어. 내가 준동사가 약하네. 그쵸. 내가 좀 동의어가 약하네. 파악만 했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후속 조치까지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탈바꿈 시켜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출제 포인트를 파악해서 풀이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까지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대방 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특강 개념으로 학폭 모의고사들을 좀 중간중간에 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각 영역별로 문제 풀이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감은 좀 익히셨어요. 근데 부족하죠. 그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앞으로 주구장창 기출분석 코드랄지 오답제거 코드랄지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풀이 제대로 하는 연습을 또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진 영어 기출분석 코드 자, 우리가 각각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쪼개져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7개년 유형별 문제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챕터 1은 밑줄친 부분의 어법성 판단 2는 문법상 틀린 문장, 옳은 문장 고르는 사지선다형. 그 다음에 챕터 3는 우리말에 대한 영장문의 어법성 판단에서 이 세 개 유형이 나란히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연도별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문법하고 어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전체 문제를 다 풀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점수를 올려주는 강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예의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제가 해설 강의를 잘한다 이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저는 물론 잘할 거예요. 전문가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 제가 계속 포인트를 잡아드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선 포인트가 이거죠. 확인하셨나요? 여러분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건데 알아채셨나요? 자,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만 이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들도 떡밥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런 과정이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관련해서 핵심 내용을 점검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관련된 문법을 또 옆에다가 이만큼 덩어리로 펼쳐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야, 이거는 진짜 알고 가야 돼. 너무너무 반복이 많이 됐어? 이거는 좀 다시 한번 봐야 돼 싶은 애들은 제가 또 사이드에다가 별도로 또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문법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휘 같은 경우는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역시 7개년 유형별 문제 구성이고, 교재 자체는 이렇게 챕터 1, 2, 3 동의어, 빈칸 어휘, 생활영어, 이디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갈 길이 워낙 바빠서 생활영어하고 이디엄은 제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틈나는 대로 개별적으로 좀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차후에 생활영어 이디엄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그 뭐랄까, 그 무료 같은 것들, 무료 강의 같은 거, 요런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두 번째. 반드시 정답을 찾게 만들어주는 강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동의어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좀 열심히 외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눈에 익은 애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매칭하는 직관적인 문제풀이가 가능해요. 근데 모든 문제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컨텍스트, 맥락 파악을 통해서 또 풀이하실 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동형 모의고사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어 같은 경우는 바로 정답을 매칭하기 마련인데, 되도록이면은 여기서는 좀 중요 표현 같은 경우는 맥락 추론의 방식을 조금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핵심 동의어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학습 효과 극대화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화면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제자분들이라고 하면은 또 하품 모고라던가 그 다음에 또 기타 등등의 문제풀이에서 항상 어휘 관련해서는 이렇게 다 보여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 인스펙트가 나는데 버릴 게 하나도 없네. 다 기출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학생 입장에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 모르거든. 그리고 뭐가 또 어디까지가 내가 외워야 되는 범위인가 이것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매 순간 잘 체킹하셔가지고 복습 때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어휘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독해는 여러분들 일단은 100문제로 구성이, 이건 7개년 유형별 문제 구성인데, 보통 이렇게 챕터 1, 2, 3, 4 해서 이런 식 순서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세부로 가게 되면 대입학 같은 경우는 뭐 주제라던가 제목이라던가 요지 주장.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은 뭐였어? 내용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일관성은 기억하시겠지만 흐름상 어색한 문장, 주어진 문장 삽입, 글의 순서 이런 애들이죠. 뭐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연결어 추론, 어휘 추론, 어구 추론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 7개년 유형별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문제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기출분석 코드에서는 3개년을 기준점으로 잡아요. 모든 애들을 다 3개년 기준으로 해주고 조금 더 괜찮은 지문인데 얘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약간 우리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일관성, 맥락 추론에 되게 좋다 싶은 애들은 조금 더 셀렉해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여기는 3개년 이후의 독해 지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별도로 시간을 내서 혼자 또 풀어봐 주시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선생님 다 풀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 4개월 잡고 뭐 천천히 해도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죠. 아니면 뭐 오태진 교수님께서 하루 정도를 양보를 해주신다면 또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한국사도 갈 길이 바쁘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번 그렇게 해와도 잘 해내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이 시간 단축의 키인데 여러분들 이제는 연습을 좀 이거를 좀 실생화? 약간 이걸 몸에 체화된 거를 이제 풀어내실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프를 하면서도 이런 유형은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런 유형은 여기부터 공략합시다 등등을 말했는데 그거를 매번 듣고 나서 혼자 풀 때는 또 이제 혼자서 앞에부터 차례로 느리 직독직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긴장감을 좀 가지시고 제가 이제 단축의 키를 좀 알려드리면은 그거에 맞춰서 미리 문제를 숙제를 해올 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연습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반드시 정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락 추론의 전문가 뭐 이런 말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해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히 빈칸 어구 추론이 좀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약간 논리성을 좀 요구하는 지문이다?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딱 우리는 원하는 건 그거지. 뭔가 이렇게 쫙 읽어 내려가면은 빈칸에서 산뜻하게 뭐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선택지를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좀 많이 마주치게 될 건데 그럴 때는 항상 우리가 맥락, 전후 맥락을 잘 파악해서 그 와중에 우리가 정답에 근접한 애를 찾는 소거법을 적극 활용한 그런 어떤 문제풀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독해 문제가 한 10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10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완전히 우리 머리 튀기지. 완전히.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나오고 뭐 많아봤자 두 문항, 많아봤자 세 문항 이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좀 바짝 해주시면은 충분히 독해에서도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까요? 영어 목표 점수 몇 점입니까? 앞에 계신 우리 제자분. 95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좋아요. 옆에 계신 우리 지점은 100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타협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타협하는 그 순간에 그 점수보다 낮게 받을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조금 더 상향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기타 등등의 질문이 있을 때는요. 자, 이렇게 대방고시 교수 홈페이지도 좋은데 사실 이제 제가 여기가 좀 활용이 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대방 제자분들은 헤더진의 공무원 영어 카페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개인 과외야 요즘에 보니까 살짝 오시는 분들 위주로만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질문 올려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나머지 뭐 내용들은 참고, 소통 채널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했고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1강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문법부터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현강 기준을 했었을 때 총 우리가 한 6타임 정도를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균형을 좀 맞춰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시작은 2시간, 2시간, 2시간이 가장 일반적인데 제가 봐서 진도를 따라잡다 보면은 이건 어휘는 금방 나가니까 문법을 조금 더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뭐 3, 1, 2 이런 식으로 또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진도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 정도는 마음대로 할게요. 그 정도도 마음대로 못하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절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신 것으로 알고 자, 우리 한번 1번부터 풀이 보도록 해보죠. 자, 문법 첫 번째는 챕터 1은 밑줄 친 부분의 어법성 판단인데 여러분들 밑줄 친 부분은 어떻게 풀라고 했었었지? 하프 때 생각해봐. 밑줄이 있는 그 문장 전체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밑줄의 성향에 따라서 본동사를 봐야 될지 그 앞에 있는 어떤 뭐 병치 구조를 유도하는 연결사를 봐야 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그 밑줄이 들어간 문장 전체를 통으로 보되 또 이런 경우가 있었었죠. 밑줄 자체가 약간 그 본 문장 성분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다라고 하면은 삽입구나 삽입절, 커마라던가 수식어구들은 좀 걷어내고 보시는 그런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1번부터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위치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위치가 밑줄 쳐졌다 관계대명사의 케이스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고 그쵸? 앞에는 뭐 선행사인 명사가 있고 이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during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during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줄은 위치에 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를 가늠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뒤에는 무슨 절이 나올까? 완전한 절이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는 적절하게 뭔가 이 위치가 지칭할 수 있는 선행사 정도가 와줘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the year 1800에서 1800년 요 정도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뒤에 봤더니 the first modern electric battery was developed 해서 여러분 develop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뭐뭐를 개발하다 발전시키다는 뜻으로서 전형적인 삼형식 완전 타동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삼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했어. 주어 be PP. 요거는 완전한 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괜찮은 구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에 밑줄 쳐져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were 뭐 이게 현재든 과거든 간에 비동사 밑줄 쳐져 있으면 이건 100%죠. 수일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애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그런 경우지만 사실은 우리가 도치에 의해서 주어가 어디에 딸려있는? 뒤에 딸려있는 경우의 수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다행스럽게 지금 보시면은 Italian Alessandro Volta 이 사람이 나왔고 전체 주어 found 타동사에 이어서 목적어로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딱 하고 온 거야. 거기 안에 속해 있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죠? 접속사 됐다면 뒤에는 무슨 절이 나온다?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어 동사가 펼쳐질 요량인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봤더니 A 컨비네이션이 얘가 주어인가 싶었어요. 자, 다행히 보시면은 전치사 of에 이어서 얘네들이 앞에는 컨비네이션 쪽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저거에 대한 혼합물, 합친 거죠. 그래서 컨비네이션 조합인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주어는 컨비네이션이 되는 것이니 거기에 동사수를 맞춰주셔서 이거는 뭐로 바꿔주죠? was, 단수로 바꿔주셔야 올바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프 때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말씀드렸던 건데 정답이 너무나 명확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초반에 나오면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근데 표시는 하세요. 나머지 확인. 뭐 레스트, 뭐 체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편안하게 다시 한번 와야 될 것 같다. 너무 초반에 끝났다 싶으면 그렇게 하고 다 풀고 오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는 다 보셔야 되는 과정이니까 한번 더 보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들 3번 저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봐봐. 이 콜드 하게 되면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얘가 과거 동사거나 PP거나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the enhanced design에서 누가 보더라도 명사 주어가 나왔고 누가 보더라도 동사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는 소위 말해서 카마 들어갔으니까 수동 분사 구문이라고 보는 거죠. 중간에 뭐가 생략됐어? 빙 정도가 생략된 구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빼박이거든?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PP, 과거분사야. 그것도 타동사에서 파생한 PP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네? 그러니까 원래 문장, 제대로 된 문장은 무슨 태였어? 수동태 문장이었겠지. 근데 수동태인데 뒤에 다시 또 명사가 나왔다? 다 같이 무조건 몇 형식에서 파생했다? 5형식 콜동사에서 파생한 수동 분사 구문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뭔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어. 칠판 어텐션. 주어가 나온 다음에 콜동사가 나오고 이 콜동사가 5형식에서 쓰일 때는 목적어와 목적보가 항상 명사 1, 2예요. 이건 기억해. 명사를 명사 2라고 부른다. 보통 목적보가 명사로 참 많이 나와. 근데 중요한 거는 목적어였던 명사 1을 전체 주어로 빼고 동사는 be, pp, be cold가 되고 버리는 거 일도 없으니까 목적보였던 명사가 그대로 내려오는 이런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ull sentence면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여러분 봐봐. 만약에 여기처럼 주어가 같아? 주어 없었어. 그 다음에 뭐 빙 pp야. 근데 빙 pp인데 빙은 생략해.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아있어? 이런 애들이 자주 등장하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되죠? 명사라고 불리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teacher가 있어. teacher. 근데 teacher를 꾸며줄 거야. pp가 헤더라고 불리워지는 한 강사.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instructor 한 다음에 뭐 하면 될까? called 헤더.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이거 되게 강조했던 구조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해보죠. such가 나왔어요. There was such talk 했는데 문장을 크게 보라 했어 내가. 자, 봤더니 such 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부사절 대시 또 들어간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봤던 거잖아. such that 떨어져 있는 케이스, so that 떨어져 있는 케이스. 근데 기억하시죠? such는 둘 중에 하나예요. such 다음에 그냥 명사 나오거나 길게 시작 such a 혁명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such talk 해줬고 전명구 정도만 뒤에 따라붙은 such 더하기 명사 좋은 구조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 있었어? 자, 주어 동사 나와주고 자, so 같은 경우는 단독일 땐 뭐가 나온다? 형용사나 부사. 기억하시죠? such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명사. 오케이, 요거 기억해 주시고 뒤에 대절. 그 다음에 조금 길게 나오는 거는 자, so 시작 so 형 명. 서치어 혁명 되셨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거 올해는 기출문제가 딱 요 정도 수준이었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지난 연도 2021년도 문제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는 BPP 구조가 나왔어요. 근데 항상 준동사가 나오면 제가 어디를 보라고 그랬었냐면 본동사하고의 상관관계를 좀 따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봤더니 앞에서부터 이제 뭔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자, 보죠. However 찍고 its potential is beginning to be realized 이렇게 나와서 소위 말해서 진행 시제지만 begin 다음에 투부정사로 연결됐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 시작 출발 동사 begin, start 이런 애들은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고 아니면 동명사도 목적으로 충분히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하고의 상관관계가 되는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 realize라는 동사. 자, 뭐뭐를 깨닫다, 인지, 지각 동사, 전형적인 삼형식 동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는 BPP가 되면서 뒤에 새끼 목적어는 올 필요가 전혀 없죠. 구조적으로 사실 완성도가 있어요, 이미.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했죠. 수동이 나왔을 때 구조적으로 괜찮다? 해석은 나중에. 그래서 봤더니 잠재성이 우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잠재성이라는 것은 걔가 realizing 하는 게 아니라 be realized 되어지는 게 맞는 구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1번은 맞는 표현.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In fact, UA is about food self-reliance 한 다음에 inverb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인 거 알고 계시죠? inverb, ing.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조금 이따 보류하도록 하고요. 4번 먼저 보도록 해볼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O형식 패턴하고도 좀 닮아 있어서 4번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번은요. 프로덕티브 앞에 made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얘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타동사로 워낙에 많이 나온 애다 보니까 목적어가 아니라 형용사가 나왔다. 얘가 과거 동사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PP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죠.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그 앞에 and 병치 구조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앞에부터 봅니다. 자, valuable vacant land rarely sits idle and is often taken over 해서 사실 공통의 주어는 valuable vacant land예요. 굉장히 좀 가치가 있을 만한 약간 그런 공터 같은 건데, 그쵸? 공유지인데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가 나왔죠. 자, 동사 1이 됐고 and 찍고 두 번째 동사 2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볼래? 동사 2가 어떻게 나왔냐면 is taken over 해서 소위 말해서 수동태로 들어간 거죠. BPP. 이해가 됐어? 그래서 여기가 PP1 됐죠? and 찍고 그 다음 made가 뭐가 되는 걸까? 과거분사 PP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휴지죠. 공터가 생산적으로 만들어지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제가 강조했던 구조인데 여기 칠판 봐봐봐. 이거를 좀 활용해서 잠깐 보도록 해볼게요. 자, 주어가 나오고 O형식 불타가 나왔어. 불완전 타동사.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로 명사가 나온 다음에 목적보호가 뭐가 나올 수 있죠?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억하시겠지만 얘가 주어로 빠졌어? 동사 BPP 나왔어? 그런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어? 이러면 제가 뭐라 했죠? 이걸 일단 빼박 O형식 수동태 생각하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거 판단해 주시면 돼요. 원래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애였기 때문에 얘는 누구를 서술할까? 주어의 상태를 서술해 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valuable vacant land가 productive 한 거잖아. 괜찮은 구조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제가 이론 과정하면서 여러분들은 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심화 과정 요 O형식 패턴 수동태 하면서 참 많이 강조하는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심도 있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대답해보죠. contrary to 하면은 뭐뭐하는 대조적으로 해갖고 이거 구전치사죠, 일종의.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로 대답해봐. 누가 나오죠? 명사. 대명사. 일반적인 애들은 웬만하면 동명사 오고요. 여러분들 그거 알지? 명사절도 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심화 과정에서 되게 좀 다뤘었는데 이 명사절도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 올 수 있는 명사절과 올 수 없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올 수 없는 애들은 누구냐면 번외로 여기다 써보면 일반적인 대절 이런 애들 못 와요. 대 플러스 완전한 절. 그리고 명사절 중에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if절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if절도 못 써요. 예, if 플러스 완전한 절. 이런 애들은 못 와. 그 대신에 이런 애들 빼고 웬만한 애들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내용에 따라 조금 전치사가 갈리긴 하겠지만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웨더절 같은 애들 충분히 오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 what 시리즈 기억하시죠? 예, 의문사 같은 애들도 웬만하면 다 와요. 의문사. 예.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일반적인 애는 what절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뒤에 누가 붙은 애들 다 같이 ever. 그렇지. ever가 붙은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다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선생님 그러면은 위치를 우리가 어떤 것이라고 해서 의문사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또 보니까 불완전한 절이거든요. 어색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것을 믿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것보다는 그들이 믿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게 조금 더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 정도로 해서 what 정도로 여러분들이 꾸려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정리가 되셨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이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기출문제 지금 풀어보니까 막 어려 미치겠고 막 이래?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네, 한번 또 보도록 해보죠. 다음 거. 아이고. 3번? 네, 그쵸? 이거 맞나요? 네, 그쵸? 네, 이거 보죠. 자, 이거 보도록 해볼게요. 1번에 일단은 declaring 나는데 준동사잖아요. 근데 제가 문장 전체 구조를 자꾸 보자라고 했는데 이 문장 잠깐 볼게. 엘리자베스 테일러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부사구까지 해가지고 여기에서 딱 문장이 끝난 거 보이시죠? 끝났어요. 자, 그럼 커마 찍고 once 다음에 ing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once 하면은 많은 생각을 하죠. 일단 한 번. 뭐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조건 접속사로서 일단 뭐뭐 할 때 뭐 이 정도 의미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once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그냥 부사로 치부하셔도 상관없어요. 한 번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완전한 절 다음에 ing가 났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동명사라고 보면 안 되고 얘는 무조건 현재 분사가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현재 분사는 그거잖아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게 맞춰졌는지. 그리고 생략된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있는 문장 전체 주어하고 일치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생략된 주어가 당연히 누굴까? 예, 저 예쁘신 분 엘리자베스 테일러. ET가 돼버렸는데? 예상치 않았는데 여러분 ET 알아요? ET? 몰라요? 네, 이거 저기잖아요. 그 외계 생명체, 그쵸? 네, 어쨌든 ET신데 엘리자베스 테일러. 자, 근데 보시면 declare 하게 되면요, 이거는 선언하다, 공표하다, 발표하다 등등의 전형적인 say류 동사, 타동사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declaring 능동 구조이기 때문에 뒤에도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될까? 예, 보시면 명사 덩어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봐봐, a girl can always have more diamonds라고 했어요. 절이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절이 나왔으니까 이거 틀린 건가? 그렇게 좌절하면 안 되지. 여기 뒤에 뭐가 생략돼 있다? 접속사 that 정도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say류 동사가 대표적으로 이렇잖아. say 대절, admit 대절, announce 대절, declare 대절. 이해되셨어요? 그거야. 그래서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정확하게 왔기 때문에 1번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네, 그 다음 거 보도록 해보죠. 자, 2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대세 밑줄이 쳐져 있는데 또 보니까 앞에 명사 같은 애들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뭐 관계 대명사거나 아니면 뭐 동격절 이끄는 접속사 대시거나 이제 그런 정도 유추를 가능한데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해보죠. 지금 보면은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Her finest jewels were sold 해서 이미 앞쪽에서 주절, 완전한 절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행위자로 by Christie's at an evening auction 해서 크리스티 경매가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지금 that 다음에 바로 동사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뒤에는 동사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auction, 경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that 정도로 받아 쓸 수가 있겠죠.
자, 3번 또 나왔어요. 되게 이제 고전이죠. 자, 일단 무슨 일치? 수일치를 물어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도 살짝 말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어가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가끔씩은 뒤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문장 전체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볼게요. 드디어 이분이 나오신 거죠. 그래서 어멈으로 시작이 된 애가 나왔는데 사실 아닐 때도 있는데 종종 이제 관례적으로 안 쓸 때도 있지만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출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몽 나오면 긴장하고 도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몽 다음에는 셋 이상의 개념의 복수명사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몽 복수명사에 이어서 주어하고 완전 자동사는 뭐가 일어난다? 무조건 도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 돼. 명사가 her most prized possessions 끝났어. 그 다음 attention 잘 봐야 돼. 자, 그러면은 명사가 나온 다음에 얘가 동사겠냐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온 다음에 얘가 동사겠냐고. 당연히 아니죠. PP라고 봐야 되겠죠. 판매된 소유물들. 그리고 전면구조 during the evening sale 부사구 버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비로소 동사 나왔고 실질적인 주어는 어디 있다? 뒤에 있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주어, 찐 주어가 누구냐면 1961년 비주얼드 타임피스가 되는 거죠. 붙었네요. 붙었네요. 타임피스가 뭐야? 시계란 뜻이에요. 여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타임피스가 뜻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어만 딱 봐도 얘는 정답 몇 번이다? 얘다. 무슨 수로? 단수.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was로 바꿔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뭐 이렇게 변함없이 계속 꾸준하게 사랑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오케이. 정답 3번. 4번만 보도록 해볼게요. 이거 4번도 보세요. 이거 우리가 다 했던 애들이야. 자, 봐봐. Designed as a serpent to coil around the wreath 있는데 자, 수동 분사 구문으로 일단은 이 타임피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자, with its head and tail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들어간 거죠. with 분사 구문.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는 수동 분사 구문. 그다음 커마 찍고 다시 부사구 같은 건데 뭐 들여다보면 with 분사 구문. 그런 다음에 비로소 뒤에 주어 동사가 뒤에 가서 붙는 거예요. 설명을 다 해준 다음에.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 covered가 과거 동사인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왜? 전치사 나왔죠? with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시계의 머리죠. 뱀의 머리하고 꼬리 부분 명사 나왔죠? 그럼 얘가 과거 동사가 아니라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PP가 돼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구조 나올 때 저 수동관계, 능동관계는 누구하고 대조하라 그랬어? 바로 앞에는 명사. 앞에는 명사.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명사인데 이게 그 시계 자체가 약간 독사? 뱀의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뱀의 머리와 꼬리가 누구를 덮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덮여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cover 같은 경우는 동사로 쓸 땐 전형적으로 타동사로 쓰이죠. cover something. 그러니까 이게 PP가 오는 게 맞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정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으로. 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하면 못 참아서 이거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불가리 건가 그렇죠? 네,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청나게 화려하다. 저는 저런 거 들고 다니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 선생님 앞에다가 다이아몬드 감싸져 있는 거 갖다 놓으면은 착용하시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소박한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화려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사실은 정답은 쉽게 나름대로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나머지 요소들에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애들이 있거든요. 좀 잘 들어보세요. 자, 1번 같은 경우 available이 나왔어요. 형용사예요. 그럼 대답해봐. 형용사는 두 가지 기능이야. 항상 본질에 충실하게. 문장 성분 뭐? 보어. 그 다음에 누구를 수식해준다? 명사 수식. 그러니까 명사로 수식할 때는 전치 수식이 될 수도 있고 후치 수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라고 그랬는데 누가 보더라도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누가 보더라도 전체 보호는 effective machines까지가 보호라는 거죠. 문장이 여기서 끝난 거야. 명사로 끝났어. 보호 명사로. 그럼 available은 당연히 여기서는 쟤는 어떤 기능이다? 앞에는 명사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으로 온 거죠. 그 다음에 뒤에서 꾸며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available 자체의 성격도 있겠지만 뒤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후치 수식이 자연스럽죠. 인간에게 유용한, 이용 가능한. 되셨죠?
자, 2번 볼게요. 처음부터 utilizing 딱 나왔어요. 이 정도는 되게 좀 땡큐하죠. 오히려 중간에 있는 분사 구문이 좀 약간 불편한데 처음부터 나와 있으면 우리는 딱 예측이 되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가 일단 누구랑 일치해야 될까? 예, 뒤에 이어지는 이 animals의 절의 주어하고 일치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칭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좀 더 본질적인 것은 동사의 원래 종류를 먼저 규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utilize는 use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사용하다, 이용하다. 자, 이거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얘가 타동사로서 현재 분사 능동구조면은 utilizing 되는 반드시 누가 붙어야 된다? 우리 표현으로 시작. 새끼 목적어가 와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utilizing 맞으려면 여기 중간에 명사 정도는 있었어야 돼. 근데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능동이 아니라 무슨 구조? 수동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로 바꿔줘야 될까? 그렇죠. utilized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표현해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적으로도 동물들이 뭐 이용이 되어질 때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제가 말했지만 나머지 애들도 좀 볼만한 애들이 좀 있어. 자, 같이 한번 보죠. to carry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 사실 준동사다 보니까 본동사하고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좀 우선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장 전체 구조를 좀 봤더니 여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animals can raise human living standards에서 이미 전체적으로 아주 전형적인 주어, 타동사, 목적어로 마무리가 됐어요. very considerably 부사니까 버릴게요. 그런 다음에 커마 찍고 늘어갔냐? 보스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앞에 보시면 이 and가 좀 뭔가 찝찝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로 연결이 된 거예요. 보스 A and B 병치. 그 안에 밑줄. 그럼 지켜주면 되겠죠. 그 부분을. 자, 보죠. 보스 A인데 A가 이렇게 나왔어. as 더하기 a supplementary footsteps 하니까 as 더하기 명사로 온 거죠. 그리고 and 찍고 as 더하기 명사. 또 이것도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끝나면 구조적으로 완성이 됐거든. 그럼 여러분도 나랑 배웠잖아. 이미 여기까지가 구조적으로 완성이 됐고 완전한 절이야. 명사로 끝났는데 투부정사가 들어갔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부사적 용법이거나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거나 어떤 거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인데 말 그대로 burdens를 뭐 짐들을 나르는 기계 형용사적 용법 자연스럽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요 짐들을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 뭐 상관은 없어요. 투부정사가 맞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해보죠. 자, 이런 문제가 또 나와요. 되게 좀 좋은 애인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since 부사절이 여기까지 끝났고 뒤에 다시 주절이 이어지는데 since 접속사 다음에 완전한 절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나온 다음에 비동사가 나왔고 so obviously 부사니까 버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비동사 뒤에 of 더하기 benefit이라고 하는 명사가 문장 전체 보어인데 얘가 보어 노릇을 할 수 있느냐? 매우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원래 전명구라고 하면은 부사로서의 역할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외성을 뒀던 게 누구냐면 of 더하기 명사는 한 단어로 형용사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을 했어.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of wisdom 하면은 wise, of importance 하면은 important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거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누구까지 보자? 바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충분히 우리가 건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어떻게 되죠? of great benefit 하면 그냥 해석할 때는 대단히 유익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대단히 유익한에서 of 더하기 benefit이 형용사니까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뭐 highly, 뭐 very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자리는 봐봐. 엄밀하게 말하면 구조적으로 benefit이라는 명사를 뭐 해줘야 되는 자리죠? 꾸며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of 더하기 명사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면 얘는 반드시 품사가 누가 나야 된다? 형용사 정도의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very급을 전달할 수 있는.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스가 났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독해에서 미스가 났다. 진짜 제우스 나오고 헤라 여신 나오는 신화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못된 통념 인식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같은 표현으로 뭐 독해 시간은 아니지만 이거하고 같은 뜻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제우스님 나오시고 헤라님 나오시고 뭐 큐피드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그건 신화가 맞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통념. 말이 좀 긴데 우리말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 없어서 긴데, 그 미스라던가 아니면 컨벤셔널 위스덤, 직역하게 되면 전통적인 지혜, 되게 뭔가 좋아 보이는데 그렇진 않아요. 알겠죠? 요거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뒤에까지 넘어가죠. 예, 뒤에까지 넘는데 아우, 그분이 딱 보이죠. 그분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좀 이렇게 기본 심화 잘 따라오신 분들은 확실히 선생님이 이론 때 되게 많이 강조했던 애들이 출제가 계속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해보죠. 여러분 헬프에 S 붙었거든요. 그럼 이건 빼박이죠. 거의 명사 복수형 일리보다는 이렇게 삼진 단수 동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수일치를 좀 많이 물어보는 건데, 여기선 또 여러분들 센스 있게 뭐를 봐야 되냐면 이런 전명부 따위는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했지만 삽입된 애들은. 그리고 나서 걷어내고 봤더니 어머, 엔드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밑줄을 전후로 해서 앞이나 뒤에 소위 말해서 병치 구조 이끄는 and라던가 or, 사실 but은 잘 안 나오죠. and라던가 or가 나왔을 때는 병치 구조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같은 애들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애들을 버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앞에 봤더니 뭐가 나냐면 embodies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구현하다, 뭐뭐를, 뭐 이런 뜻인데 뭐 대충 보니까 이 느낌이 좀 많이 살아있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죠. Myth is a narrative 한 다음에, 자, 문장이 앞에서 다 끝났고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이어지는 동사의 수, 선행사에다가 일치를 시켰네요. 그쵸? 맞죠? 자, 그 다음에 and 찍고 어떤 케이스에서는 helps to explain 이렇게 나와서 to 부정사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거 좀 이따 설명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를 할 수 있어? embodies, and 찍고 또 다시 또 동사. 그쵸? narrative에 대해서 서술해주는 우리가 삼진 단수 동사 나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요거거든요. help 뒤에. 기억하시겠지만 요거 정리합시다. 삼형식 동사로서 help가 나왔다. 뭐 뒤에 목적으로 명사나 대명사가 오겠죠. 준동사가 올 때는 누구를 써야 된다? 투부정사를 쓰되. 이때 to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뭐 그래서 투부정사가 왔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야 돼. 자, 만약에 help 동사가 오형식으로 나왔다. 그럼 오형식. 자, 일단은 help 다음에 명사 목적어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목적보로 준동사 누가 나온다? 역시 투부정사가 온다. 자, 이때 to도 생략이 가능하고 동사 원형도 쓸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 오형식으로도 쓰는데 삼형식에서도 목적어로 준동사. 오형식에서는 명사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로 준동사. 형태는 똑같.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보죠. 2번 try to make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try to 부정사는 그거예요. 의미가 조금 들어가야 돼요. 한번 해볼게. try to 부정사 무슨 뜻이었어? 뭐뭐 하고자 노력하다 있으다. try ing는 시험 삼아 뭐뭐 하다. 그거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죠. Through tales of gods and supernatural beings 이렇게 나와서 전명구 끊어주시고요. Mrs. 한 다음에 try to make sense of인데 make sense of는 뭐뭐를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 수거 표현인데 여기서는 좀 잘려서 밑줄이 쳐져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신화라고 하는 것은 occurrences, 어떤 그런 사건들, 뭐 발생한 일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한다. 뭐 무리 없는 수일치 뭐 다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3번. 여러분들 이거는 그걸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that 다음에 can이 나왔는데 설마 that이 그것이겠어? 그럴 가능성 거의 없어요. 연결사죠. 근데 여러분 봐봐. 연결사 that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뭐야?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선행사의 존재를 우리가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대시 해가지고 정확하게 얘네들은 그냥 날려버린 애라고 딱 표시를 해준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선행사는 어디에 있다? 얘가 선행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기억하시죠? 주격 관계 대명사고 뒤에는 수일치 필요 없어. 조동사로 나왔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여기로 가는 거죠.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들이 can be true or partly true 해서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도 있다. 이 정도 되는 거죠. 괜찮은 구조. 자, 여러분들 4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연습 많이 시켰었는데 잠깐 칠판 보시죠. 여기 좀 지우고 갈게요. 이 연습 많이 했던 거 기억하세요? 예를 들자면 좀 다른 종류의 동사를 좀 가져와 볼게요. commit이라는 동사 말이야. 이거 빼박 내가 타동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commit은 어떤 식으로 되죠? commit A to B 이렇게 나와서 전치사 to랑 결합이 돼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A를 B에 물두시키다, 헌신시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었냐면 얘가 본동사로 오든 내지는 준동사로 오든 그쵸?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능동 구조면 반드시 먼저 뭐가 나와야 돼? 명사 목적어 나와주고 그 다음에 to be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수동 구조야. 그럼 예를 들자면 A가 전체 주어로 빠졌어. 옆에다 좀 써볼게요. A가 전체 주어로 빠졌고 그 다음에 동사가 be committed가 됐어. 그럼 버리는 거 일도 없다. 기억하시죠? 네, to b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뭐 이런 애들이 오거든. 자, 근데 봐봐. 여기가 was committed to든 내지는 여기가 to be committed to든 하나 더 갈게. 자, 여러분들 being committed가 될 수도 있겠죠. 수동 구조니까. 그 다음에 being은 또 생략이 될 수도 있잖아. 분사 구문에서는. 자, 그러니까 pp committed to는 중요한 건 이렇게 수동 구조가 되면은 이 to 다음에 명사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to committed 다음에는. 명사가 있어서는 안 돼. 바로 뭐가 나야 될까? to be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일로 와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여기부터 볼게. according to 버리고 the Iliad and the Odyssey, the Quran and the Old and New Testament에서 뭐 신화쯤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장르들이 다 나왔어요. 작품들이. 그런 다음에 can, 조동사 나오고 동사 원형인데 기억하시죠? refer to, 이거 전형적인 오형식 불완전 타동사야. 그럼 이 능동태 구조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야 돼. 근데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구조적으로 얘는 무슨 태가 돼야 될까? 수동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의미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조동사 can 다음에 동사 원형 자리니까 be referred to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refer to A as B 구조였었는데 목적어였던 A가 전체 주어로 빠진 수동태 문형으로서 referred to 한 다음에 바로 또 as Mrs가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완전 중요하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고 좀 약간 고전이에요. 여기 좀 잘 나왔던 구조고 최근에도 출제가 이루어졌으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자, 이해되셨죠? 네. 재밌죠, 여러분? 문제 푸니까. 네. 지금 보니까 저만 신났네요. 네, 그건 아니죠. 네, 열심히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정답 4번으로 마무리했고 네,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해보죠. 여러분, 투부정사에 밑줄이 쳐져 있거든? 그러면 이제 제가 본동사 이제 먼저 확인 들어가 보자라고 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앞에부터 지금 문장이 쭉 펼쳐졌죠. Many leave their homes 이렇게 나왔고 예, 일단은 뭐 주어 타동사 목적어 as they would on any given day, never to return 이렇게 나왔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as they would on any given day에서 on any given day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버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지금 보면은 they would 다음에는 대충 동사 원형 정도가 생략돼 있는 그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never to return 인데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다. 뭐 이 정도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완전한 절인데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 일단 무슨 용법으로 볼 수 있을까? 투부정사의 그 부사적 용법 정도. 그런 다음에 앞에 never가 들어가게 되면은 결코 뭐뭐 하지 않았다. 약간 결과용법 정도? 그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되셨죠? 그래서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고장을 떠났다.
자, 왜냐하면 they would on any given day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죠? 어떤 그런 특정 주어진 날에 그러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되돌아오지 못했다. 이 정도 느낌.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요거는 여러분 딱 보자마자 딱 나오죠. as 원급 as. 요거는 볼 것도 없어. 편안한 그런 구조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하이 같은 경우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게요. In some countries 이거는 부사고니까 버리고 이러한 비율은 블라블라만큼 높다 해서 여기서는 비동사에 이어서 문장 전체 보어, 형용사로서 하이가 좀 적절하겠죠.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해보죠. injuring 나는데 여러분들 injured도 좀 알아볼게요. injured는요. WOUND하고 비슷해요. 동사를 쓸 때 얘는 타동사예요. 상해를 입히다, 부상을 입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enduring이 되면은 얘가 맞아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뒤에 새끼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봤더니 millions of pedestrians are non-fatally injuring 이렇게 하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걸 봤었을 때 이런 경우는 뒤에는 우리가 없어. 그럼 여기 무슨 태가 돼야 될까? 수동태로 구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행자들이거든요. pedestrians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보행자들인데 보행자들이 이제 보시면은 부상을 입는 거니까 이런 경우 뭐로 바꿔야 된다? injured 이렇게 바꿔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봤고요.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하나 더 보도록 해보죠. 자, 인벤터 엘리어스 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재봉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뭐 됐고 지금 보면 밑줄이 for의 밑줄이 쳐져 있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가 전치사 밑줄 쳐져 있으면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전치사가 중요한 애들이 뭔가 봤더니 대체적으로 우리가 좀 암기가 요구되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삼형식에서 특정 전치사하고 쌍을 이루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revent A from B, blame A for B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예 수동태 그 표현들을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까도 살짝 나왔지만 이런 애들은 어디 갔니? be committed to 뭐 이런 거 be interested in be satisfied with 뭐 이런 애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어휘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죠. 얘가 주어인데 이런 거 눈치를 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앞에 동사를 좀 봐야 되겠다. 본동사를 봐야 되는데 attribute 보면 굉장히 지정된 그런 동사잖아요. 우리 이제 보면 박스 칸에 나오는 한번 해볼까? 시작. attribute A to B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그냥 끝나는 게임인 거죠. 몰랐으면 마지막까지 이제 헤매고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지금 A에 해당되는 게 the discovery of the sewing machine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응하는 전치사로 to B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정답 벌써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발명이 재봉틀의 발명이 꿈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나머지만 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보죠. 자 명사가 나온 다음에 완전한 절로 끝났는데 인 위치가 나왔다. 자 그럼 기억해야죠.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 해석적으로는 dream을 여기다 넣어주시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꿈에서. 그리고 뒤에 봤더니 he was captured 해서 by cannibals까지 해서 전형적인 삼형식 문장의 수동태 완전한 절이죠. 그가 식인종들에 의해서 잡혔다. 체포됐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He noticed as they danced around him that there were holes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문장을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부사절 하면서 상당히 강조했던 것들이에요. 뭐냐면은 부사절이라는 애들은 되게 좀 위치가 자유분방하죠. 그래서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는 주절 앞에 내지는 주절 뒤에 근데 심지어 내가 뭐라 해서 중간을 뚫고 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잘 봐봐. 됐 다음에 이거 빼박이야. 유도부사 되어가 이끄는 문장이다. 이거 일형식 완전한 절이에요. there 그 다음에 동사 주어 되셨죠? 그럼 완전한 절을 이끄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될까? 접속사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더니 he noticed가 전체 주어 동사인데 와 얘네들이 중간에 들어간 거죠. As they danced around him 부사절이 삽입이 된 겁니다. 그럼 얘네들 날리는 거예요. 쟤네들 버려. 그럼 실질적으로 이 that은 어디에 연결됐다? 주어 notice 타동사, 타동사의 목적으로 that절이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우리가 부사절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케이스도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투부정사 나왔는데 자, 앞에부터 보도록 해보죠. 자, 뭐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고 and he realized 한 다음에 이런 정도는 이제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주어 동사 나오고 다시 또 주어 동사 나왔다. 중간에 목적어인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 새롭게 나왔죠. This was the design feature. 끝.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온 다음에 또 명사가 등장을 했는데 자, 그가 필요로 하는 디자인적인 특성들 중간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 생략됐고요. 그러면은 완전한 절에 이어져서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러면 뭐가 될까? 저기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 어느 것으로도 괜찮다라는 거죠. 여기는 문맥상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셔도 좋고 해결할 수 있는 그가 필요로 하는 특성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구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1교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조금 2교시 때 더 이어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